안녕하세요. 편쌤의 이유 있는 한국사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강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구석기와 신석기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계수단입니다. 구석기는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석기는 농업, 어업, 목축, 사냥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생계를 삼았습니다. 특히 농업은 신석기인들의 생활 방식을 구석기인들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생활 방식입니다. 구석기인들은 수렵과 채집에 적합한 이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석기인들은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였습니다. 정착 생활은 사람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세 번째, 옷입니다. 구석기인들은 사냥을 하여 동물의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신석기인들은 그전만큼 사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의 가죽이 아닌 섬유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네 번째, 거주지입니다. 주거지입니다. 구석기인들은 이동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동굴, 바위근을 막집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신석기인들은 정착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튼튼한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움집입니다. 마지막으로 토기의 사용 유무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석기인들은 이동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와 같은 무거운 짐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사냥하여 그때그때 먹었기 때문에 굳이 음식을 저장할 도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석기인들은 토기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석기 시대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짐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신석기인들은 음식을 담을 도구가 필요해졌고 농사를 통해 생산된 곡식을 저장할 도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런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토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 무늬 토기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를 분리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꼭 비교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강의 내용인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약 1200년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와 완전히 구별된 시대였습니다.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가 구별된 것 중 하나가 바로 계급의 발생입니다. 계급이 왜 발생했을까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인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부의 격차입니다. 신석기 시대 농업은 아직 기술이 낮았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에도 부족하여 목축업, 수렵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잉여 생산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잉여 생산물을 교류를 통해서 부를 쌓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잉여 생산물을 고사하고 자급자족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생계를 위해서 처분하면서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빈부의 격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급 발생을 유발시킨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정복전쟁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개인뿐만 아니라 부족 간에도 나타났습니다. 농경지는 풍요로운 지역과 척박한 지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부족 간의 빈부 격차는 갈등을 증폭시켰고 부족한 풍요로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패배한 부족은 피정복민이 되었고 승리한 부족은 정복민이 되었습니다. 즉 전쟁을 통해서 계급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동기인들의 주거지가 요새화되었습니다.
즉 전쟁은 청동기인들의 주거지를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청동기인들의 거주의 특징은 배산 임수와 구릉지대입니다. 배산 임수가 무슨 말이냐면요. 뒤에는 산을 등지고 있고 앞에는 강이나 하천 같은 물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림을 통해 청동기 시대에는 타 부족의 침입에 대비해서 방어가 유리한 구릉지대와 배산 임수 지역을 거주지로 선택했습니다. 구릉지는 앞에 목책을 설치하고 앞에다가 도랑을 파서 방어막을 설치했고요. 배산 임수 지역에는 앞에 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도랑을 팔 필요 없이 목책을 설치하고 비상시 이 산에다가 2차 방어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즉 청동기 시대의 거주지는 전쟁에 대비한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환경을 보겠습니다. 배산, 뒤에는 산이 있고요. 앞에는 강이 있습니다. 강이 없는 구릉지대에는 도랑을 파고 목책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청동기인들은 더 이상 강가나 바닷가에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의 발전으로 완전한 식량이 조달될 뿐만 아니라 잉여 생산물을 생산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석기처럼 조개나 물고기를 잡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강가나 바닷가에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천재 집안의 취약점에 강한 구릉지대의 거주지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신석기 농업의 특징은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는 벼농사입니다. 벼의 생산량은 다른 곡식에 비해서 단위 생산량이 높은 곡물입니다. 그로 인해서 청동기인들은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에 벼농사를 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달 돌칼입니다. 이 사진은 반달 돌칼의 사진인데요. 왜 그럴까요? 반달 돌칼은 곡식의 밑둥을 베는 돌낫과 달리 벼이삭을 하나씩 따는 데 적합한 벼농사가 보급된 청동기 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던 도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에도 벼농사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 하면 여러분들은 신석기 시대에는 간석기를 사용했고 구석기 시대에는 타제석기를 사용했고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를 사용했겠나? 모든 사람이 사용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청동기를 제작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드는 값비싼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동기는 지배층만 사용했습니다. 지배층도 무기나 장신구, 제사용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무기에는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그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대표적인 제사용구는 청동거울이 있습니다. 청동거울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피지배층은 값비싼 청동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돌과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농기구는 주로 석기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비록 석기지만 신석기인들의 석기 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여 농업의 생산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또 청동기 시대는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재정일치란 무엇이냐? 제사장과 군장을 겸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당군왕검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당군왕검은 이름이 아닙니다. 당군은 제사장의 의미고요. 왕검은 군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당군왕검은 제사장이면서 군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고조선이 재정일치 사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럼 왜 재정일치 사회를 만들었을까요?
청동기 시대의 농사 기술이 비록 신석기에 비해서는 앞섰지만 홍수, 가뭄, 냉해와 같은 자연 현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종교로 발전하여서 청동기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 같은 종교가 그 당시 번성하였습니다. 지배층은 당시 사회에 영향을 가진 종교의 권위를 가짐으로써 지배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동기 시대를 알아보았습니다. 역사는 흐름을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청동기 시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동기는 농업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달시켰습니다. 특히 한반도에는 쌀 농사를 통해서 잉어 생산물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어 생산물은 청동기인들에게 풍요를 가져왔지만 개인 간의 빈부 격차를 발생시켜서 제1차 계급을 발생시켰고 부족 간의 격차를 발생시켜서 그것은 결국 전쟁을 발생하고 거주지를 유세화하였습니다. 특히 배산임수나 구릉지대, 신석기 청동기인들이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자는 정복민이 되었고 패자는 피정복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2차 계급 발생입니다. 지배층들은 피지배층들을 원활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종교의 제사장을 겸하는 재정일치 사회를 만들어서 지배력을 더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청동기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지배층만 사용했습니다. 그 용도도 무기, 장신구, 제사,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피지배층은 여전히 석기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농기구 같은 경우는 석기나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동기를 누구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동기 시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주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